안녕하십니까. 유종혜미 영어과 대표 강사 이가연입니다. 네, 오늘은 2025학년도 저희 문정고 영어 커리큘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은 문정고 입학을 앞둔 1학년 새내기 친구들, 그리고 2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안내 영상 간단하게 찍는 거라서 조금은 말을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도대체 문정고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문정고 내신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세 번째, 문정고 내신 대비반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저에 대한 수업 후기, 제 수업에 대한 수강 후기 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목동대치 같은 그런 학군지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유종혜미 영어과에서 지금 대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고랑 현재는 배명고 두 학교를 중점적으로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영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단어 담당해서 좀 제작 경력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코칭 관련 자격증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좀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좀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네, 제일 궁금하실 게 도대체 그럼 문정고 내신 어떻게 나오나요? 영어 내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시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어가지고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1학년이 제일 난해할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개정 교육과정, 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좀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난해하실 거예요. 자, 일단 확실하게 모든 게 정해진 건 없어요. 아직 문정고 측에서 제가 점에 대해서는 문정고에서 아직 올려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출판사나 공개된 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개가 되면 저는 바로 문정고를 위해서 그 교과서 분석을 바로 실시하고 다시 교과서, 그리고 교재 이런 거 다 제작 실시할 거고요. 일단 간략하게 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과서는 2과 정도가 들어가요. 1학년은 2과 분량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도요. 기존에는 1호 개정 교육과정 당시 그때는 어떻게 적용됐냐면요.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해서 부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타 학교는요 2022 버전이라고 해서 원래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버전으로 부교재를 사용해요. 근데 문정고는 좀 특이하게 구판이라고 해서 이미 지금 절판에서 안 나오는 2019년에 나왔던 요 수능특강 라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게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이번 교육과정에도 적용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게 근데 어떤 책이냐면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그런 지문들을 조금 수록해 놓은 거예요. 유형별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의고사 일부 문항이라고 제가 담아 놓은 겁니다. 부교재가. 근데 어쨌든 부교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정고. 이런 모의고사 유형에 부교재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되세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타 책으로 바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은 바뀌었기 때문에 요것도 정해지는 대로 제가 바로 분석해서 작업 들어가고 분석할 겁니다. 자, 두 번째, 2학년 같은 경우는요, 작년 2학기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2학년 같은 경우는요, 1학년이랑 제일 다른 게 뭐냐면요, 1학기, 2학기 나눠서 2권으로 교과서를 진행한다는 점이에요. 이상하죠? 2권? 2권은 어떻게 다 나가? 맞아요. 다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문정고는 말했다시피 한 시험당 범위가 2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2학년도 한 과당 2과 들어가는데요. 교과서 출판사가 1, 2학기가 달라요. 영어 1을 쓰는 1학기의 경우에는요. 시사 박, YBM 박 교과서 사용을 하고요. 2학기의 경우엔 영어 2 교과서, 시사 한, YBM 한 교과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좀 다른 점.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요. 2학년은 2개정 교육과정 안 따라가고요. 기존의 1호 교육과정 체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요. 작년 그대로 갈 거예요. 부교재 2학년 어떻게 갔었냐면요. 지금 2025학년도잖아요.
그럼 작년에 실시했던, 즉 2024학년도 선배들이 실시했던 그 고2 모의고사의 3, 6, 9, 11월 모의고사 각각이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의고사가. 근데 이게 문항 번호가요. 각 모의고사당 20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요. 이 중에서 단 도표 실용문 문항은 제외라는 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이게 25번부터 아마 28번까지는 제외가 됩니다. 25, 26, 28 이렇게 20에서 40까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3월 모의고사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고요. 6월 모의고사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9월 모의고사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11월 모의고사가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 교과서랑 짝꿍짝꿍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2학년 이런 거 잘했는데 2학년 때 당연히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1학년 때 우리 봤던 교과서 있죠? 그거보다 지문 길이 훨씬 길어요. 1.5배 정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YBM 박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요, 영어 1, 1과 괜찮습니다. 그쯤까지는 좀 할만해요. 근데요, 2과 가고 3과 가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리고 영어 2학기에 영어 2 가면요, 진짜 엄청 길어져요.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1.5배 됩니다. 1학년 때는 굳이 제가 파트를 나눠서, 제가 수업할 때는요, 그 본문을 약간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파트별로 좀 나눠서 줬는데요, 그게 한 파트 4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1학년 범위는. 2학년 범위는 파트 7, 8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갑니다. 1학기 때는 그래도 파트 5, 6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데요. 2학기 되면 7까지는 기본으로 갑니다. 그만큼 길어요. 그래서 교과서 범위 자체의 부담도 증가를 해요. 근데 부교재 자체의 난이도, 2학년 모의고사의 난이도, 그래요, 뭐 3월? 괜찮습니다. 9월, 11월 정도 되면요, 이제 3학년 정도의 수준을 칠 수 있는 난이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가 어렵겠죠. 단어의 난이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기본 영어에 대한 그런 체력이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두셔야 한다. 그리고 2학년 되면 선택 과목의 증가로 인해서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직본날도 생각해 보시면 1학년 때는 영어 시험을 단독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2학년 때는 단독으로 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보시는 날도 운이 좋으면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영어 보는 날 물리 같이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화학 같이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물리, 화학 버리시고 영어만 하실 수는 없죠? 둘 다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어 공부를 미리 조금 해둬서 기초 체력을 좀 올려서 해두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물리, 화학 공부랑 같이 좀 병행을 할 때 덜 힘들 수 있겠죠. 본인 자체가. 그래서 너무 암기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2학년이 돼서 우리 학교 친구들이 너무 잘하게 되면요, 변형이 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약문 빈칸 넣기 이런 신유형이 등장하고 좀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런 단어 블랭크 이런 단어로 자꾸 공략하는 수법이 문정고에서 좀 친구들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두셔야 돼요. 그런 기초 체력의 공부는. 내신 들어가서는 그런 기초 체력 쌓기는 늦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본 공부하는데 바쁘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영어는 해두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는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1학년도 방심은 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제가 뒤로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문정고 내신 경량성, 이 출제 자체, 영어 시험에 대한 출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학년별 시험 출제의 난이도 편차 자체가 있는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1학년도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현재 지금 문정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기준으로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친구들은 공부를 꽤 잘합니다. 특히 영어는요. 영어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기준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지문 변형이 문정고가 여태까지 좀 지문을 변형시킨다든지 이런 적이 그렇게 상당히 많지 않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막 그렇게 변형도 조금 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많이 변형되고요. 되게 좀 진짜 기초 없는 친구들은 어법에 대한 진짜 탄탄한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 못 풀 수도 있겠는데? 정도로 좀 변형이 되는 편이기는 했어요. 2학기 마지막엔. 근데 반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기본기가 없어도 단기간에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해 들어오는 친구들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에 대한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등급을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등급은 나와야죠. 등급이 안 나오면 잘못된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그 올해 입학하는 친구들의 수준이 어떨지도 모르고요. 이번에는 이제 5학점제로 바뀌었죠. 고교 등급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정고 내에서도 출제에 대한 경향성이 이제 좀 더 들어오는 친구들의 수준을 보고 더 쉬워질 수도 있고요. 비슷할 수도 있고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다시 지금 4학년 되는 친구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근데 더 어려워지면요. 나는 밑에 깔아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을 깔아주는 친구는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최소 되면 안 되겠죠. 나는 등급을 얻는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기본기를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문정고가 내신이 어려워지면요. 문정고에서 변형을 하면요. 기본기가 없으면 못 풀어요.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내신 공부를 해도 표가 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꼭 미리 기본적인 영어 어법 공부,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좀 안 했다, 영어 공부를 좀 등한시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지고 가실 부분은 꼭 다지고 입학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개정 교육과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교과서와 부교재 출제 비율이 거의 5대5다. 맞아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중학교에서 갓 올라온 친구들이니까 교과서 공부한 거 좀 내주고 부교재도 내줘요. 그래서 반반 느낌이 좀 센데요. 2학년 친구들 작년처럼 교과서 많이 안 나와요. 부교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2학년 기준은 6.5 대 3.5, 6 대 4 이렇게 나옵니다. 부교재랑 교과서 비율이 조금 이렇게 부교재에 조금 더 쏠린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보다 부교재가 쉽거든요. 교과서가 조금 더 스토리 형식, 조금 국어로 따지면 약간 소설 느낌인 거죠. 이야기 느낌이라 조금 더 쉽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부교재가 많이 나오면 좀 더 어려워요. 부교재가 조금 더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내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런 출제 비율 자체도 등급이나 좀 난이도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요, 어법 유형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최소 20%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로 항상 작용을 하고 이 친구가 항상 상위권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상위권을 결정을 하냐면요. 이런 거 있죠. 밑줄 쳐놓고 모두 고르세요. 또는 밑줄 착 쳐놓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세요라든지 그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결국은 다를 게 없어요. 뭐랑 다를 게 없냐면요. 서술형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게 돼버리거든요. 그 점수를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라도 꼼꼼하지 못하면 틀리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정고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친구들이 조금 이런 데서 세심하지 못하면 등급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꼼꼼할 수 있게 제가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때 데뷔 때 제가 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엄청 혹독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엄청 많이 변형해서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던 그런 제 변형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유형으로 내신도 출제. 이 말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학년으로 가는 친구들이나 1학년 자녀분들을 두신 이제 학부모님들은 좀 뭐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중학교 때 내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 시험 범위에는요,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관계대명사 나왔으면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that 나오고요, 막 밑줄이 쭈르륵 나와요. 다음 중 관계대명사의 쓰임이 다른 것은 해놓고 한 친구만 주격 관계대명사가 써있고요, 한 친구만, 나머지 친구는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있네요. 그러면 이제 주격 쓰인 것만 체크. 뭐 이런 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지문을 읽고 이 중에서 뭐 마리아가 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고른 거. 정도가 이제 약간 중학교식 문제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뭐 그런 느낌이죠. 중학교 문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요. 교과서 문제라고 한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주제 찾기 아니면 순서, 문장 삽입, 또 요약문, 어휘, 흐름, 함축, 의미 추론, 빈칸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영어엔 다양한 모의고사 유형들이 있는데요. 뭐 주제 찾기, 순서 찾기, 문장 삽입, 어떤 특정한 곳에 빵빵빵빵빵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문장이 들어갈 곳 찾는 거, 뭐 글을 요약해 놓은 문장에 빈칸 뚱뚱 뚫어놓고요. 여기 들어갈 단어 찾기 하는 거, 그리고 어휘, 문맥상 흐름에 옳지 않은 어휘 찾는 거, 그리고 흐름에 어색한 문장 하나 넣어놓고 이 흐름에서 어색한 문장 하나 찾는 거, 그리고 밑줄 그어놓고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뜻을 고르라고 객관식에서 적어놓는 거, 그리고 빈칸 들어갈 말 찾는 거,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범위만 정해준 거예요. 교과서와 부교재 같은 걸로 범위를 정해준 거지만 시험 형식은 모의고사의 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틀, 형식은요. 그대로 모의고사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외웠던, 공부했던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모의고사 형식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이런 느낌인데요. 문정고도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도대체 가연쌤 수업에 문정고 내신 대비반 어떻게 운영이 되냐 궁금하실 수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일에 본수업과 주일에 클리닉으로 진행됩니다. 주일에 본수업은 3시간 수업으로 국어 수업과 동일합니다. 3시간 수업 그리고 주일에 클리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클리닉 때는요, 단어 시험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자체 제작한 이제 복습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기 테스트, 구두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정고 맞춤 자체 제작 본교재와 매주 제공되는 주간지 이런 것들 제공하게 되는데요. 본교재랑 주간지 직접 제공하고요. 제가 다 제작한 교재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표지를 친구들이 되게 기대하고요. 되게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려고서 노력하고요.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는 하나의 재미로서 좀 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안에 내용도 제가 가득가득 담아서 문제로서 많이 연습할 수 있게 또 해놓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안에서 워크북처럼 연습하면서 본문을 눈에 많이 익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도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주간지에. 그리고 시험 전 제작되는 문정고만을 위한 자체 제작 동영 모의고사 실시. 요게 좀 또 특별한 부분인데요. 저는 문정고를 작년 2학기 수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출 분석도 하고요. 문정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에 대해서요. 그래서 문정고의 그런 시험 스타일을 잘 반영해내서 문정고와 똑같은 시험 양식으로 해서 문정고에서 이번 시험 어떻게 나오겠다 예측을 해서 범위를 적용해서 제가 예측한 그런 모의고사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파이널 수업 한 시험 1주 전, 2주 전부터 풀게 시간 제공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요. 애들이 틀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제가 직접 보고 너
부교재 13강물 여기 부족한 것 같아. 이 지문 모르지. 이런 식으로 한 명, 넌 교과서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거나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지문 자체나 그 부교재 강의 있다거나 교과서가 있으면 내용의 그 리뷰를 좀 해주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좀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해설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애들이 좀 실전 가기 전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친구들이 진짜 시험지랑 똑같아서 좀 진짜 시험 같아요. 아직 시험 아닌데 시험 같아요. 이러긴 하는데 이게 진짜 시험 같아서 너무 실전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이게 또 하나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제가 직접 제작한 적중 포인트를 가득 담은 포켓 미니북 제공인데요. 아마 요게 제일 제 수업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제 수업을 이미 듣고 있는 친구를 가진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문정고에 2, 3학년 선배를 둔 이제 입학하는 새내기 친구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포켓 미니북. 제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로다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서 서술형으로 출제될 것 같은 중요한 문항들과 부교재 내용들 을 구조화를 해서 주제와 뭐 영문 주제 이렇게 한 줄씩 쓰고요. 내용을 싹 다 구조화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부교재 내에서 중요하게 외워야 할 이제 문장들을 싹싹 뽑는 거죠. 문정고에서 나올 것 같은 걸로요. 그냥 나올 것 같은 거 말고요. 문정고에 나올 것 같은 걸로요. 그래서 거기다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게. 왜냐면 그냥 책에다 표시를 해주면요. 친구들이 딱 잡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때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준 이유는요.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보면서 외울 수 있게 짬날 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게 제 의도인데요. 그걸 통해서 많이 구두 테스트를 보고요. 그걸로 클리닉 구두 테스트 보고 친구들이 짬날 때도 많이 보고요. 그걸로 직법날까지 구두 테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스파링 테스트처럼 계속 저랑 반복해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요. 그 안에서 웬만한 거 다 적중됐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결과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진짜 친구들이 내신 시작 때부터 기다리고요. 사실 아직 내신 개강 아닌데요. 아직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이 방학 기간인데요.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선생님, 올해도 이거 주실 거죠? 이러면서. 이거는 올해 좀 더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애타게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간단하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문정고 내에서 진짜 적중했던 사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적중했던 사례인데요. 부교대 내에서 적중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미니북이 진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영작 적중했던 사례들이고요. 이거는 교과서 내에서 있던 거랑 진짜 직본날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한 부분 영작 부분에서 진짜 적중 그대로 부분 영작 적중한 거 있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는요. 기말고사도 다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만점자도 엄청 적었는데 그중에 유종애미에서 서술형 만점자 많이 나왔다 들었습니다. 되게 문정고에서 서술형 만점자는 드물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유종애미에서는 서술형 만점자가 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기말고사 때는요. 이렇게 한글로 좀 쓰는 서랍형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구조화한 내용 그대로 쓰면 다 맞게끔 제가 제작을 해두어서 이렇게 구조화 내용 그대로 쓰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영작 부분 그대로 외우면은 맞을 수 있게끔 직보 자료 내에서 제가 부분 영작 파트 얘기했던 거 빈칸 그대로 적중됐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제가 적중했던 사례입니다. 바로 직전 시험에서요. 직전 기말고사에서요. 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요. 여기 QR코드 있는데요. 요거 타고 들어가시면 유종애미 블로그 접속 가능하세요. 요거 타고 들어가시면 제 관련해서 영어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문정고 적중 사례, 문정고 커리큘럼 이런 것들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제 수강후기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다 담을 순 없고 일부 좀 카테고리별로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뭐 간단하게 당연히 뭐 성적이 잘 나왔다는 말이 가장 좋죠. 제가 잘 적중해서 잘 가르쳐서 효율적으로 저는 압축적으로 해서 잘 나오는 게 좋거든요. 저는 양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체가 원래 효율성 없이 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효율적으로 친구들의 성적이 빨리빨리 잘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추구하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분석한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잘 나왔다는 후기를 들어서 저는 이게 제일 수강하기 좋은 말이죠. 일단 뭐 91.7점, 96점, 3점, 뭐 100점 많은 친구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요,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성적이 아예 확 뛴 친구들. 완전 낮았는데 20점, 30점, 1시간 만에 이렇게 뛴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대형 학원에서 이제 단어나 문법 같은 거 놓친 경우 많았었는데 이제 저랑 수업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착착착착착 다 쌓아가는 수업이 됐었다. 그래서 뭐 너무 재밌었다. 이런 수업도 있었고요. 완전 서술형 너무 많이 나왔다. 이해가 너무 잘 됐다.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요, 약간 제 영어가 너무 자기한테는 무서운 공포감을 주고 좀 싫은 과목이었는데 저랑 공부하면서 약간 영어가 하나의 희망이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됐다. 뭐 이런 되게 진짜 감동적인 말들을 써주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친구들 글 보면요, 한 번씩 진짜 뭉클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 후기들 작성을 해주곤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조금 문정고 입학을 앞둔 친구들, 오늘 배정받은 친구들, 그리고 문정고 2학년을 좀 앞두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러한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금 간단하게 문정고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제가 영어 커리큘럼 안내를 좀 드려봤는데요.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문정고 영어는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입증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다 보여드렸는데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이미 검증된 문정고 영어고요. 저랑 함께해서 영어의 기적도, 문정고 영어의 기적도 저랑 같이 함께 2025학년도엔 같이 써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같이 저랑도 영어 공부해서 국어와 함께 영어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 그런 좋은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종혜미 영어과 대표 강사 이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